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분기야학 강의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곡면의 특별한 곡선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곡면에 있는 곡선 중에서 몇 가지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곡선들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선 영상들과 마찬가지로 3차원 좌표 공간에 있는 곡면 M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먼저 이제 M 위에 있는 그리고 알파가 이제 M 위에 있는 곡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알파가 이제 주요 곡선이라는 것은 그 알파 위의 모든 점에서 알파 프라임이 알파의 적 벡터가 항상 그 곡면에서 주요 방향이 되는 그런 곡선 알파를 우리가 주요 곡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또 알파가 점근 곡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곡률이 0이 되는 방향을 우리가 점근 방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알파 프라임이 역시 그 곡선 위의 모든 점에서 항상 곡면에서 봤을 때 점근 방향이 되면, 다시 말하면은 법곡률이 0이 되는 방향. 그러니까 우리가 점 P에서 적 벡터 V가 있을 때 어떤 곡면 위에서 V 방향으로의 법곡률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알파 프라임 적 벡터 방향이 항상 그 법곡률이 0이 되는 그런 곡선을 우리가 점근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두 가지 곡선을 정의하였는데요. 몇 가지 이제 관찰할 수 있는 보조 정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가 주요 곡선이라는 것은 알파가 주요 곡선일 필요 충분 조건이 우리가 알파의 각 점에서 U'과 알파 프라임이 이제 공선적이다는 것과 이제 동치가 되겠습니다. 코리니어하다는 것인데, 이거는 다시 말하면 U''이 C 알파 프라임, U''이 알파 프라임의 상수배가 된다는 것과 이제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U''이 0이 되어도 우리가 U''과 알파 프라임이 공선적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알파 프라임 방향의 법곡률은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가 주요 곡선이라는 뜻은 이제 그 알파 프라임이 주요 방향이라는 뜻은
알파 프라임이 이제 항상 주요 방향이어야 하는데 그 말은 S 알파 프라임 하면은 이것이 람다 알파 프라임 for some 람다가 된다. 이제 이 말이 되는데요. 그쵸? 주요 방향은 그 모양 연산자, 형 작용소의 고유 벡터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제 마이너스 알파 프라임 U 한 것, 그러니까 S 알파가 요건데, 요거는 우리가 마이너스 U 프라임처럼 이제 U 프라임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U 프라임이 람다 알파 프라임이 이제 된다는 뜻이니까 네, U 프라임과 알파 프라임이 이제 공선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U 프라임이라고 쓰는 것은 이제 조금 더 풀어서 쓰면 U를 그 곡선 알파에 이렇게 제한을 했을 때 그것을 이제 T에 관한 함수로 벡터 함수로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T 0에서 미분한 그 도함수 하면 어떤 벡터가 될 텐데요. 이제 여기서 U'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알파가 주요 곡선이라는 말이 이제 네, U'이 알파 프라임의 상수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이때 우리가 U 알파 프라임은 내적을 하면 0이 되니까 우리가 U 프라임 내적 알파 프라임은 요거랑 U 내적 알파 더블 프라임이 0이 됩니다. 0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법공률을 우리가 이렇게도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요거는 네, 항상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기하학적으로 우리가 또 관찰할 수 있는 이제 유용한 사실 중 하나인데요. 이 3차원 좌표 공간에 있는 놓인 공면을 우리가 어떤 평면 P로 잘랐을 때 평면 P로 잘랐을 때 예, 갑자기 화면에 안내사항이 하나 떴는데요. 예, 공면을 평면 P로 잘랐을 때 생기는 곡선을 이제 알파라고 하고요. 이때 이 공면과 우리가 이 자르는 평면 P 사이의 각도가 일정하면 이렇게 생긴 곡선 알파는 공면의 주요 곡선이 됩니다.
그래서 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u와 v를 우리가 각각 m과 p의 알파를 따르는 단위 법벡터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여기 m이 있고요. m이 있고 여기 어떤 평면 이제 P로 M을 잘랐다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여기 어떤 이런 교선이 하나 생길 텐데요. M을 P로 이렇게 잘랐을 때 우리가 생기는 곡선을 알파라 하고 여기서 이제 P의 법벡터, 알파에서 P의 법벡터가 있겠습니다. 평면 P의 법벡터 그림을 이렇게 그릴까요? 여기 P의 각 점에서 P의 수직인 벡터들입니다. P와 수직인 것. 그것을 이 벡터장을 V라고 하고요. 알파 위에 이제 알파 정의역은 알파 위에 이제 제한된 그런 벡터장을 V라 하고 이제 또 각 M에서 M의 법벡터 알파 위에서 M의 법벡터들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M은 공면이니까 이 법벡터들이 이제 M의 수직 M의 법벡터 요거를 U라고 하겠습니다. M의 단위 크기가 1인 M의 수직인 벡터들 U랑 V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가정에 의해서 지금 M과 P 사이의 각도가 알파를 따라 일정하기 때문에 U와 V의 내적이 상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U와 V의 내적이 알파 위에서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V는 지금 이제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써보겠습니다. U 알파 T와 V 알파 T가 이게 상수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미분을 하면 U 프라임 간단히 쓰면 U 프라임 V 더하기 U 내적 V 프라임이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V는 지금 V는 평면 P의 단위 법벡터들이기 때문에 V는 평행한 벡터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V'은 0이 됩니다. 따라서 U' V 내적 V가 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각 점,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은 알파의 모든 점에서 이제 u는 알파 프라임하고 물론 수직하게 되고요. 그리고 알파 프라임은 또 v와 수직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알파가 p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고 u 내적 v는 지금 상수가 됐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u'은 우리가 u와도 수직이 되고 방금 관찰해서 u'이 v와도 수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따라서 이제 u와도 수직이고 v와도 수직인 단위 벡터는 지금 이 두 가지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은 u가 u'은 알파 프라임과 이제 공선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u와도 수직이고 v와도 수직인 벡터는 지금 알파 프라임이 그 조건을 정확히 만족하기 때문에 u'이 알파 프라임과 공선적이 된다. 예, 즉 u'이 알파 프라임의 상수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위의 보조정리에서 살펴본 그 관찰에 의해서 알파가 이 경우에 m의 주요 곡선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정리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회전면에서 경도선과 위도선이 둘 다 항상 주요 곡선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회전면을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축을 여기가 이제 회전축이 되고요. 회전축이 되는데 이제 먼저 경도선이라는 것은 위도선부터 해보겠습니다. 위도선은 이렇게 회전축과 수직인 평면으로 잘라서 회전축과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은 여기 이렇게 원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요. 여기 평면이 이렇게 있다 하고 평면으로 자르면 이 평면과 그 공면이 만들어내는 이 교선, 이 원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것이 이제 위도선입니다.
그러면은 이 위도선에서는 그 공면의 그러니까 여기 U가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다시 그리겠습니다. 여기만 따라가 보면은 여기만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 이 원에서 이 공면의 수직인 단위 벡터들을 그렸을 때 그림을 여기 이렇게 뭔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벡터들과 그 다음에 이 평면의 수직인 벡터들, 이 두 개가 이루는 각도가 이제 일정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전면에서 먼저 위도선이 주요 곡선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경도선은 어떨까요? 경도선은 여기 우리 회전하는 곡선, 그 윤곽선을 이렇게 적당히 회전했을 때 얻어지는 곡선을 우리가 경도선이라고 합니다. 그 경도선은 이렇게 회전축을 품고 있는 다시 그리겠습니다. 회전축을 이렇게 포함하는 평면으로 여기를 이렇게 자르면은 평면으로 이렇게 여기로 하나 자르면은 이렇게 생기는 곡선 이제 이런 것이 예를 들어 경도선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이 평면의 법벡터와 공면의 법벡터가 이루는 각이 이 경도선 위에서 일정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수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경도선에서 공면의 법벡터는 이 평면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법벡터들이 뭔가 이런 식으로 나타날 텐데 중요한 것은 이 경도선 위에서 공면의 법벡터가 우리가 이 경도선을 얻을 때 만든 자른 평면, 이 평면에 속하게 되기 때문에 역시 경도선도 회전면에서 항상 주요 곡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면에서 경도선과 위도선이 특별히 주요 곡선이 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공면에서 알파가 점근 곡선이라는 것은 정의에 따르면 알파 프라임을 따른 법곡률이 항상 0이 되는 곡선을 우리가 점근 곡선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S 알파 프라임과 알파 프라임을 내적한 것이 0이 된다.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알파 프라임 법곡률은 알파 프라임 분의 S 알파 프라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알파 프라임이 점근 곡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알파 프라임이 U에 수직하다. 더블 프라임이요. 죄송합니다. 즉, 알파 더블 프라임이 M에 접한다는 말과 이제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우리가 위에서 알아본 것과 마찬가지로 알파 더블 프라임과 U의 내적 이렇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알파가 점근 곡선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판별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주요 곡선과 점근 곡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곡면의 특별한 곡선 중 이제 또 다른 곡선으로 이제 측지선이 있는데요. 이 측지선은 또 가장 중요하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곡면의 곡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측지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